이번에는 NCS 관련 자소서를 작성할 때 의사소통 능력에 관한 답은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예시를 한국가스공사에 나왔던 질문을 갖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조직 또는 팀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과 갈등이 발생했던 사례를 작성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상대방을 설득했던 구체적인 행동을 기술해 주십시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예시로 한번 작성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일시 정지를 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설명으로 바로 이어갈게요. 시간 관계상. 자, 일단 보면 의사소통 능력을 물어본다는 건 우리가 의사소통하면 거의 말하기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의사소통 능력에는 이런 하위 능력들이 있어요. 일단 의사표현 능력. 그러니까 내가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한 말을 어떻게 표현을 잘 전달할 수 있는가 그 능력을 묻는 거예요. 그 다음은 경청 능력이죠. 내가 말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내가 신입의 입장에서는 말하는 것보다 오히려 경청 능력이 더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노하우가 있는 상사들의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내 걸로 잘 소화시켜서 일을 해내는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은 이제 문서 이해 능력인데 말을 잘하고 말을 잘 듣고 이것만이 의사소통 능력이 아니라 문서로서도 내 의사 전달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서 이해 능력은 어느 정도 있는가? 이것도 의사소통 능력을 물을 때 써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거의 이제 기업들이 다 외국과 연결돼 있잖아요. 글로벌화 돼 있어서 기초 외국어 능력은 필수로 웬만한 기업은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내 강점으로 들어갈 수 있거나 그거를 이제 자소서에 은연중에 써낼 수 있다면 훨씬 더 나은 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하위 능력 중에 내가 어디에 더 강점이 있는가? 그러면 나를 먼저 분석해야겠죠. 그래서 나를 분석해 보면 크게 네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주도형과 실리형, 복종형, 사교형이 있는데 더 많은 유형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네 가지로 단순하게 이제 구분을 해봤어요. 일단 주도형은 주도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리더십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내가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강조해야 될 부분은 자소에 강조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은 내가 이걸 잘 못하지만 자소서에는 나 이거 잘 못한다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이렇게 보완했다 이 얘기를 써야겠죠. 그래서 타인의 의견 경청하는 거랑 반대 의견 수용을 어떻게 하는지 그걸 써주면 좋고요. 난 신뢰형이다. 신뢰를 찾는다. 이 친구의 경우는 일단 경쟁력이 있고 강점을 잘 찾고 기획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점은 뭐겠어요? 대인관계 능력과 나를 이미지 메이킹하는 능력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자소서에는 이걸 어떻게 보완했는지 써야겠죠. 자, 복종형 같은 경우는 일단 충성심과 신뢰성에 있어서는 상사들의 이쁨을 받겠지만 자기 주장을 하는 것과 센스가 부족하다 보니까 능력이 좀 부족한가 이렇게 보여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완을 하느냐 신경을 써야겠죠. 그 다음에 사교형 같은 경우는 대인관계 능력과 센스가 있죠. 근데 공사 구분을 잘 못한다든지 직무 역량이 좀 떨어진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보완해서 글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가 잠시 살펴봤었던 그래서 한번 분석을 해보죠. 자, 한국가스공사에서 아까 말했죠? 그 질문에 맞춰서 답을 쓴 건데 봐야겠죠? 나는 주도형인지 실리형인지 복종형인지 사교형인지 한번 먼저 분석을 해보죠. 자, 나보다 우리가 빛날 때 학생 시절 공정지역 과목에서 조별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학기 동안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실험을 계획하고 실행, 보완한 내용을 보고서로 제출하는 과제였습니다. 2주 정도의 시간이 주어졌고 저희 조는 다중지역의 설계법을 기반으로 안전장치 실험을 계획했습니다. 팀 분위기가 좋아서인지 저희는 일주일 만에 보고서 작성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이론적으로 계산했던 결과값과 실제 실험으로 얻은 데이터의 오차범위가 크게 나온다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대부분의 팀원들은 기획안의 제출에 의의를 두었고 실험 결과도 계산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잦은 실험과 오랜 연구로 지쳐있던 조원들에게 조장도 아닌 저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면요. 내 의견을 제시를 했다면 주도형에 가까웠겠죠. 근데 여기 지금 그냥 가자 이게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쉽게 의견을 내지도 못하는 거 보니까 사교형도 아니에요. 그럼 실리형이죠. 어떤 거예요? 나만의 데이터 분석력이 있고요. 그리고 기획력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실형이니까 어떻게 내 장점을 강조하고 내가 부족하게 보이는 대인관계 능력과 나의 이미지 메이킹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이제 강조를 해서 써야겠죠. 볼까요? 자, 저는 그래서 다른 의견보다 다른 계획과 설득력 있는 자료가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마지막 자료 정리를 맡겠다는 핑계로 조원들에게서 이틀의 시간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렇게 도서관에서 논문과 책을 살피고 인터넷에서는 관련 이론과 영상을 살펴 또 다른 기획안을 만들어 친구들에게 제시했습니다. 자, 보면 도서관에서 논문과 책을 살폈다. 인터넷에서 관련 이론과 영상을 살펴 기획안을 만들었다. 나에게는 데이터 분석력이 있고 기획력이 있다는 걸 잘 강조하고 있죠. 더 볼까요? 물론 그 기획안의 출처는 제가 아닌 제3자로 바꿨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던 친구들의 노고가 저평가받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내가 이거 했다. 그러니까 나는 뭐 이런 능력이 있다. 그냥 자랑으로 쭉 갈 수도 있는데 뭘 잘했냐면 나는 나만 원하는 게 아니다. 나만 잘나 보이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팀이 빛났으면 한다. 이걸 잘 이미지 메이킹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더 볼까요? 비슷하지만 다른 데이터 자료를 본 친구들은 다시 실험을 해보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큰 시행착오 없이 재실험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나눴던 이론과 비슷한 결과를 얻었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틀의 남물 수고가 있었던 저는 짜릿함에 닭살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혼자보다 함께할 때 더 멀리, 더 오래 가고, 더 깊이 배우고, 더 큰 기쁨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자기가 배운 정도 잘 얘기하고 있어요. 조직에서 앞서는 사람보다 조직에 꼭 필요한, 아니,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자, 지금 보면, 대인관계 능력이 있어서 내가 주도해서 어떻게 친해진다, 이건 아니지만, 나보다 남들, 그리고 같은 조직을 생각하고 있다, 이런 쪽의 대인관계 능력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조직의 목표를 더 우선시한다라는 이미지 메이킹까지 마지막 결론까지 잘 이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 제목에 잘 나타나고 있죠. 나보다 우리가 빛날 때. 아주 영리한 친구죠. 나는 이렇게 데이터 분석과 기획력도 있고 대인관계 능력과 이미지 메이킹으로 나를 이렇게 보완하는 능력도 있다. 이거를 잘 써준 친구예요. 이렇게 나를 잘 분석하고 의사소통 능력에 부합되는 능력들을 잘 조화롭게 쓴다면 훨씬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겠죠. 혹시 이거 말고 의사소통 능력에 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저한테 따로 댓글을 주시든지 쪽지를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